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평생건강관리 비법 창시자이자 20년 젊어지는 비법 저자 우병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 비법 습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창시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두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창시자는 단독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미국 라이너스 포링 박사가 창시한 분자 교정 이론을 접하고 이를 10여 년간 연구 발전시켜 셀 영양요법을 창시했습니다. 셀 영양요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체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아프다든지 또는 질병이 발생했다든지 이것은 우리 신체의 그와 관련된 신체 기관 중 세포가 손상됐거나 또는 훼손됐거나 또는 그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있거나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원상 복귀시키는 방법은 세포를 재생시키거나 세포의 기능을 원상 회복시켜주는 두 가지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기능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세포에다가 세포를 재생시킬 경우이든 세포의 기능을 원상 회복시키든 간에 세포에다가 영양을 공급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섭취한 영양분을 세포에 꼭 필요한 양만큼 공급해 주는 것을 셀 영양요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체를 해독하는 신체 해독요법을 7, 8여 년 연구해서 신체 해독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특히 중금속 해독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본 강사 스스로 정평이 나 있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머쓱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금속이라는 건 중금속 그 자체가 의미하는 중금속이란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무거운 금속이 우리 혈관 속에 얹혀 있는 것이 아니고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금속을 해독해내기 위해서는 중금속을 거의 뜯어내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 국방성에서 2차 대전 당시 특공대원들 오염된 특히 중금속 이런 쪽으로 중독된 특공대원들을 해독시키기 위해서 개발한 킬레이션 시약을 이용해서 정맥 주사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중금속을 자색의 원리에 의해서 중금속을 붓게 하여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는 중금속 해독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에는 아마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과 밀접한 풍수, 즉 서양의 개념인 다오징을 특별히 배우고 연구해 왔으므로 우리의 생활 환경만 알면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는지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본 강사는 2008년경인가요? 자칭 혹은 타칭 풍수의 대가라는 분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산을 간다든지 들에 가면은 그 지역의 산세, 지형지물, 산맥,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들의 생육 상태, 주로 나무가 되겠죠. 나무들의 생육 상태를 보고 그 지역의 지하 수맥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육안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갖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의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 오랫동안 관상학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얼굴의 상태를 보고 어디가 아픈지 어디에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고 얼굴의 특징을 보고 성격적 특성을 추정할 수 있으며 목소리를 듣고 심리적 상태 파악도 가능하며 주로 여성의 건강 상태를 단번에 읽어내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자연스레 체형학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관상학은 중학교 때부터 연구해 왔습니다. 관상학을 연구하게 된
이유는 지적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입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토정 비결을 종종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토정 비결도 결국은 오랫동안 관상학과 관계되는, 아니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온 그런 어떤 통계자료, 통계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지암 선생의 토정 비결은 관상학과 통계학, 관상학을 기반으로 한 통계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체형학을 공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대상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육안으로 관상만 봐가지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관상과 그 다음에 체형을 보아야 합니다. 남성 같으면, 남자 같으면은 여보시오, 우통 한번 벗어보시오 해가지고 상체의 체형 상태를 육안으로 이렇게 검사해 볼 수 있지만, 만약 여성일 경우에 우통 한번 벗어보시오 이런 소리를 했다가는 당장 성추행범으로 몰리기 십상이 되겠죠. 그래서 옷을 입은 상태라 할지라도 서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몇 발자국 자연스럽게 걸어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뒤로 돌아서서 바른 자세를 취해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위 우리가 뒤체형, 뒤자세, 보통 뒤태라고 말하죠. 뒤태, 걸음걸이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 어떤 반복된 습관 행동을 통해서 건강 상태가 나빠졌는지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학과, 관상학에 얽힌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관상학과 체형학을 기반으로 해서 육안으로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거의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술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말은 수없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술은 적당히 마시면 보약이다라는 말도 종종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후자에 속하는 적당량을 즐기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670가지에 달하는 민간약술 제조법을 터득하여 이를 기반으로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든 술 치유법을 자연치유의 중요한 치유 방법 중 하나로 결합, 융합하여 실제로 질병 치유에 적용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는지,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만, 소위 전 코미디언이었던 이주일 씨, 그 양반이 이 소위 약수를 가지고 생명을 상당히 연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축구 매니아이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 축구를 꼭 보고 싶다고 해서 여기에 특별한 술을 가지고 180일간 생명을 연장한 그런 경험도 하고, 이건 물론 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 권혁세 선생님이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기회에 알아두실 것은, 보통 더덕이라든지 산도라지 같은 거 우리가 잘 모르면서 그냥 주스 들은 내용 갖고 두세 가지 합해서 술을 담그는데, 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특성이 상충되거나 전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가지 재료에다가 하나의 술을 담그는, 이걸 단방주침법이라고 합니다. 단방주침법. 나중에 술을 담궈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숙성되고 난 뒤에 다시 혼합주침법을 쓸 수는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비법에 의해서 확실한 비율로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하면 위험합니다. 한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한 가지 재료 가지고 하나의 술을 담근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간약술을 담그더라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를 적용하여 자연치유를 건강한 음식의 토대 위에 우리 인체의 리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식습관을 혁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다른 전문가와 달리 신체 해독요법, 셀 영양요법, 술 치유법, 운동요법 등을 결합하고 융합하여 응용, 적용함을 기본 원리로 택하고 있으므로 질병 치유는 물론
다른 제2의 질병을 예방함과 동시에 평생건강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선 최적의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저자 자신이 직접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건강관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를 적용해서 자연치유를 건강한 음식, 기본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건강한 음식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식습관을 혁신하고 거기에다가 신체해독요법이라든지 셀영양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 등을 결합하고 융합해가지고 기 갖고 있는 질병 치유는 물론이고 다른 제2의 질병을 예방함과 동시에 평생건강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선 최적의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저자 자신이 직접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병우 프로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7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디자인베리 INC라는 문화광고 대행사를 설립 운영했습니다. 1987년 한국산 담수어 즉 소가리를 이용해서 바이오아트를 창시했고요. 2001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인비즈 코리아를 설립 운영했습니다. 5개 광고 대행사입니다. 2004년 3월 피파 플레이어즈 에이전트 라이선스를 취득했고요. 물론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아들이 축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훌륭한 축구선수, 세계적인 축구선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축구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2005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축구 멘토로 축구 진로 상담도 하고 있고 축구 진로 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로 하는데 그 상호가 휴먼 푸드 앤드 스포츠 CEO, 그러니까 휴먼 푸드 앤드 스포츠인데 CEO로 지금 현재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푸드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다음에 곧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세일 영양요법을 창시했고요. 2008년 성기능 회복 7주 프로그램 개발했고 평생건강관리 비법 2008년도에 거의 완성했다고 그 시점을 봐서 창시했다고 표현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자연치유 건강장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2년 직업운동선수 최고 컨디션 유지관리 프로그램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이때 우리 아들을 임상 실험 대상으로 해서 3년에 걸쳐서 완성했습니다. 2013년 참사리협동조합 창립했고 현 참사리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2014년 뇌운동법 창시, 물론 그 몇 년 전부터 쭉 연구해 오던 것을 2014년에 연말에 완성됐다고 판단이 돼서 그 시점을 뇌운동법 창시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2015년 12월 현재까지 평생건강을 비법 TV 방송 특강하고 있고 축구 선수 길잡이 특강, 즉 축구 진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29일 날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 2017년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본 강사의 저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신은 어느 날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맛의 경지에 다다라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쓰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맛있는 맛을 잘 알거나 맛을 잘 판단하는 사람은 보통 미식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맛에 대해서 6단계로 분리해 놓은 게 있는데 맛이 빼고는 미식가가 최하단계입니다. 미식가는 맛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미식가가 최하단계, 그 다음 시식가입니다. 눈으로 맛을 알 수 있는 단계. 사실상 전문가는 80% 이상
눈으로 맛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냄새라든지 뭐 이런 것 후각을 동원합니다. 우리의 혀는 맛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떫은 맛, 뭐 이렇게 짜고 싱겁고 뭐 이런 혀는 또 떫고 이런 통각, 이런 거 기능밖에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종합해서 대략 추정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무슨 최근에 그 어떤 종편 채널 이런 쪽에 나오는 맛, 그거는 다분히 주관적인 거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이 어느 정도 맞고 약간 달짝지근하면 맛있다고 그렇게 보통 판단합니다. 그런데 본 강사는 음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맛은 기본이고 영양학적 가치입니다. 과연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가? 아니면 맛뿐인가? 음식은 맛만으로 판별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하등 우리의 건강에 그리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맛신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쯤으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무인도 바다 낚시꾼. 제가 30년 동안 무인도 여행을 했는데, 주로 바다 낚시를 하면서 생명의 근원을 파헤치고 한데, 무인도 바다 낚시꾼 영화 제작 제의도 한 5년 전에 받은 적이 있는데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도 바다 낚시한 그런 배경을 토대로 해서 수산물 생선회 레슨이라는 소위 생선회 쓰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것을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53일간의 행복. 이는 지금 현재는 뭐 부산에 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미국에서 한의학을 공부하는 어떤 여성이 제 카페를 통해서 가입해가지고 저한테 상당히 일종의 흠모하는 그런 메일이 오고, 그래서 한때는 거의 한 매일 2시간씩 미국에다 장거리 전화로 특히 자연치유학에 관계되는 것을 강의하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이 여성을 단 한 번도 만나거나 얼굴을 실물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참 53일간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메일 교환이라든지 강의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언젠가는 조만간의 서점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건강한 음식, 자연치유, 노화 저지로 20년 젊어지는 비법. 이것은 평생 건강관리 비법의 바이블입니다. 제목을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20년 젊어지는 비법이라고 붙였는 거고요. 평생 건강관리 비법을 구축하고 난 다음 좀 더 2, 3년간 연구하고 발전시키면 20년 젊어지는 비법, 소위 20년 젊어지는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20년 젊어지는 단계가 지나면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겠지만 30년 젊어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20년 젊어진 분에 한해서 30년 젊어지는 비법을 전수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30년 젊어지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려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자식을 훌륭한 축구 선수로 키우는 명쾌한 지략이라는 것은 작년에, 그러니까 2016년도 5월 달에 발간했습니다. 축구 선수 키우는 전략서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제온도 노하우다 1, 2, 3부 등 다수. 그러니까 제온도 노하우다 1부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쓰기 시작했는데 주로 등장인물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고 여성입니다. 2부, 3부는 100% 외국인이고 전부 영문으로 쓰게 됐습니다. 이 3부를 아직 완전히 완성하지는 못했는데 이 3부, 2부, 3부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상황이 이루어지면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쪽에 제가 한번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해드린 자식을 훌륭한 축구선수로 키우는 명쾌한 지략이라는 이 전자책인데 축구선수 키우는 전략서입니다. 홍보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상호 휴먼 푸드가 들어간 것은 제가 20년 젊어지는 카페 패키지 프랜차이즈를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을 챙기려면 기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음식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콩으로 만든 음식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른 콩을 넣으면 30분 만에 두부가 만들어져 나오는 새로운 혁신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앞으로 조만간 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창업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